와, 16년 만에 금융위기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아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독감도 유행인데 우리 애독자님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최근까지 감기로 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 또 내용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업황과 시황이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80원까지 오르면서 여러 미디어에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금융위기나 국가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할지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다가오는 원달러 1,500원 시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한번 있었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1,500원을 넘어서며 경제적 좀 위험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인지하면서 2025년을 준비하면 좋겠죠. 국내 국외에 많은 이 채권 전문가들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도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예측이긴 하나 지금의 이제 상황을 좀 저희가 나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국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채권 전문가들이 보통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금리는 내렸지만 계속 어떤 상품 금리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국채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 영상에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 이미 많은 시그널을 좀 제가 애독자님들한테 전해는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공부한다 생각하고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진짜 뭘까요? 정상적인 건전한 경제 상황이라면 이 금리 인하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호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동성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산 증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수축과 경기 위축이 앞으로 더 크게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캐나다, 스위스, 인근에 있는 유럽권에 있는 은행들 중에는 0.5 비컷을 하는 은행들도 지금 각각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 대기업의 이 구조조정이 30%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32개 기업 리스트를 같이 보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32개 리스트는 전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 차주수가 614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0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12월이니까 더 많은 개인 차주수의 연체자가 더 많겠죠. 기업과 기관의 연체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체자와 파산을 하는 기업들이 발생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영끌족의 이 경매 접수 건수가 13만 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13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 경매 접수 건수는 경매 진행 건수하고는 제외 대상입니다.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6개월을 평균 기간으로 보는데 이미 경매가 그러면 내년 한 25년 한 6월에서 7월 정도 이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집합 건물의 비율이 50%다. 지금 나와 있는 13만 건의 신청건 중에 50%는 집합 건물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빌라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원달러 환율이 1475원에서 1480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시장이 이미 붕괴 상태죠, 여러분들. 폐업률과 이 파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율 급등으로 이 중소대기업의 이 수출 적자 폭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원달러 환율의 동향입니다.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영업이익이 0.3%가 하락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원자재는 달러로 사서 저희가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상품화를 해서 그것을 원화에서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로드맵인데 현재 이 강달러가 계속 유지하는 자체가 이 구조 자체 수출 로드맵에 있어서
마이너스 프로세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달러 투자자는 웃고 있고 거기에 미장 투자자는 더 웃고 있죠. 달러 투자는 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인 거고, 미장 투자 같은 경우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는 미국 주식이 그래도 좀 견고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도 돈을 벌고 거기에 주식의 상승까지 더해져서 더 큰 수익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항목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국가적 이 불확실성의 정세도 한몫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자금 유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제가 12가지 항목으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필연적 경제 수축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고정 지출을 축소하고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개인 차주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카드론 등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급전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차주수가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 영끌족의 경매 접수 건수가 13만 건에 육박을 한다. 그 중에 집합 건물은 비중이 50%나 된다. 이 경매 접수 건수는 25년 아마 6월에서 8월 사이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도 접수를 또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다음 달에도 경매 접수가 진행이 되겠죠. 다섯 번째, 원달러 1,500원 도달 시 안전자산의 비중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위기 속에 빛나는 자산이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모두 현재 적자지만 더더욱 이 상태로 가다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국가 정세로 인해 이 외교 접촉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하고도 어떤 외교적인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죠. 여덟 번째, 2025년 PF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홉 번째, 장기 침체 시대에 국면했다. 이유는 저출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경제 성장률 2025년이 1.9%로 이전에 한번 저희가 한국은행 총재의 발표에 따라서 저희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아마 1.9%로 예상을 했지만 1.7%까지도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11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합해서 지금 2,000개 이상 파산 상태로 도입을 했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째, 2025년 7월 이후 내 집 마련 기회의 준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은 분명히 그 시점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늘 같이 공부했던 내 집 마련 좋은 기회, 좋은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괜찮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독자님들만큼은 제가 제 생각과 제 느낌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면밀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지금 2024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애독자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많은 위험들이 노출된 시기인 만큼 2025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영상 중에 위기에 빛나는 자산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내용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세와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위험들에 대해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열해서 실제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험과 리스크가 주변에 일어나고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전자산을 통해서 우리 자산을 잘 지키면서 2025년 어느 시점 기회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신속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가족을 지키고 생업에 집중하시다 보면 뭐 경제의 업황과 정황을 또 놓칠 수 있잖아요. 제가 놓치지 않고 항상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애독자님들 메신저 조용화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영상에 전해드린 위기에 빛나는 안전자산 영상은 우리 애독자님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지금처럼 변함없이 우리 애독자님들과 위기 잘 극복해서 우리의 위치와 계급이 좀 더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